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YMCA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빅데이터를 축출해 보았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소통, 참여, 존중, 평등, 함께, 배려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청소년들이 어떤 소통과 참여,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과정의 하나의 숙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물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소통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먼저 청소년들도 이 시대의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이고 내일의 시민이지 현재의 시민은 아니다라는 형태로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교육을 하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교육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교육을 하고 대학에 가서는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또 취업에 가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준비를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게 그 시대의 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 행복하고 그러한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 있는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청소년답게 청소년도 시민이다 라는 주장들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상상하고 비판하고 참여하고 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의식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곧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은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적 교육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교육입니다. 청소년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같이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함께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주입식, 강압식 교육이 아니라 워크숍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은 어떤 교과목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윤리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교육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중요하게 진행되고 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도 만들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될까요? 그거는 교육제도의 영향입니다. 현재 입시제도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경쟁교육이라든가 시험기간이라든가 생활교육교에 등재하는지 안 하는지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경쟁에서 배움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프랑스는 파리 1대학부터 12대학까지 또 스페인은 마드리드 대학이라는 국립대학을 통해서 국공립대를 통합했습니다. 우리의 사립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국립대와 공립대를 함께 통합해서 입시 경쟁에서 자유롭고 상향 평준화되는 그래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대학을 원하면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대학을 의미 있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게 토대를 만든다면은 어떤 경쟁에서 배움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참여기구들은 사실 많습니다. 어떤 자치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학생회 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충분한 참여와 충분한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의 체험적 프로그램으로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어떤 선거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와 관점들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청소년은 이 시대의 주인이다.
그리고 청소년은 시민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권리의식들을 우리는 일깨워야 됩니다. 이런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도입의 필요성들이 2020년대 들어서 더욱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선생님께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신문에 칼럼을 썼던 글인데요. 어떤 입시 교육의 한계, 어떤 대학의 변화,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 시기에는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교육 경쟁력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두고서도 그렇게 해석되지만은 어떤 청소년들이 인간답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시민교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서만 놓고 봐도 연간 한 300여 차례, 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또 다수의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육 과정들은 좀 더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의 대안으로서는 어떤 가르침 중심에서 어떤 참여 공간을 더욱더 개방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상 활동 속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의 활동의 공간에서, 카페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함께 일상 활동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청소년들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바라보는 것,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8세 참정권 운동들을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진행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것을 넘어서 16세 청소년들도 함께 교육감 정도의 투표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 시대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당당한 주인입니다. 가르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청소년 스스로 획득하도록 노력하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참여의 공간을 더욱더 개방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은 YMCA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